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원전 부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향후 37년 안에 영구 보관 장소를 찾는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는 이번 계획이 별도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영구 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되고 있는 한빛원전. 이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비롯해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약 6,700다발. 한빛 6호기의 설계 수명인 2042년까지 총 1,600여 다발이 발생할 전망인데 문제는 현재 원전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10년 뒤인 2031년부터 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전국 6개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빠릅니다.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보관 장소를 찾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다는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원전 지역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원전이 있는 4개 광역단체 협의회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배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탈핵단체는 저장 방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사실상 영구 처분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수원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에는 핵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편 기본 계획을 확정한 국무총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 뒤 재검토위원회까지 출범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이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의 1차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새 계획안을 짜겠다며 재검토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5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셈입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1차 기본계획안입니다. 외부의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지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핵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위원장과 위원 5명이 무더기 사퇴했습니다.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모두 빼버린 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공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전 주변 지역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 못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 최종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를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원전 부진의 저장시설 운영 방침부터 저장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오히려 방패장 확보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내용상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원전 사업자, 즉 한수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원전 부진의 설치를 위해 새로 의견 수렴하라고 한 권고를 7명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떼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론화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산업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시가 급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5년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방패장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유치원과 북구 요양병원, 동구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기존 확진자와 관련한 감염도 잇따르면서 오후 6시 기준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의 모 호프집과 식당에 이어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도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오미크론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오미크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금까지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18명으로 증가했고 전남에서는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년 5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1980년 5월 19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 9명이 광주 진압작전을 논의한 사실 등을 확인했고 내년 5월까지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3년간 진상규명을 수행할 수 있는 5.18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이제 1년가량 남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정웅 전 31사단장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1980년 광주 31사단장으로 임명된 고인은 5.18 민주화운동 강경 유혈 진압 지시를 거부해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예편됐습니다. 이후 1988년에는 13대 국회의원과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23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장애인학교에서 불거진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의혹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말할 수 없는 사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표현한다면 구성원이 아니어서 마구마구 때려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의혹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교육청과 병무청 등에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 내린 폭설로 전남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장과 시설하우스가 무너졌지만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피해 복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정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구조의 양식장 지붕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내린 눈은 33cm. 기록적인 폭설에 비닐하우스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식장은 완전히 무너져 땅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높이 4m의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이 하우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이제 철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무너졌으니까 바닥까지 아예 붙어버린 거죠. 이번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7개 동, 축구장 절반 면적에 달합니다. 다행히 폭설 전에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광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지붕은 무거운 눈에 눌려 계속해서 추가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날이 풀려 눈이 녹기 전까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50년 넘게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같이 눈이 많이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무안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영산강에서 올겨울 들어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내려가 강하천 결빙 관측 장소인 영산강 산동교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영산강 결빙은 지난해보다는 11일 늦었고 평년보다 7일 빨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2 시즌에 활약할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미국 출신인 로니 윌리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야수로 활약할 소크라테스는 메이저리그에서 99경기에 출장해 37개 안타를 기록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11개 시즌 동안 타율 2할 8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우한 정통파 투수인 로니는 마이너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4.24를 기록했지만 시속 155km의 빠른 공과 탈삼진 능력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민선 7기 광주시정에 대해 인사, 행정, 혁신 등에 소극적이었다며 선언을 구체화할 전략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민선 7기 4년 내내 주요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부적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보였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대응과 평생주택 건설,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시가 김대중 컨벤션센터 옆에 국제적인 수준의 컨벤션센터를 광주 랜드마크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차담회를 열고 지금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자리에 예산 1,4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형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내부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답게 최첨단 스마트 전시장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비용 편익 비율이 1.3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시 가동률도 70%를 넘어서 새로운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